자, 일출은 갑오일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오일주는 목화상관이죠. 목화상관. 우리 목화상관이란 것은 위로 솟구치고 펼쳐나가는 기운이에요. 반대로 금수상관은 어때요? 금수상관. 금수상관은 아래로 모여져서 연결되고 응집되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목화는 화의 기운이고 열이기 때문에 위로 분산되면서 막 퍼지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관이죠. 상관이란 것은 언어예요. 나의 표현이고. 근데 이 상관이 12운성에서는 사지에 있죠. 사지에 있다는 것은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육체적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써서, 특히나 이 상관이란 것은 수단이잖아요. 응용력이고. 순간순간 센스라든가 재치 같은 게 굉장히 탁월한 기운이거든요. 이 기운을 활용해가지고 상관으로서 사람을 상대하라는 그런 일주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보면 병기정이 있죠. 이 병화와 정화가 굉장히 끓어오르는 열기잖아요. 그죠? 폭발할 것 같은 이 화기를 묘하게 이 기토가 중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라는 것은 이름이 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 기토 때문에. 퍼질 대로 퍼져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생토 이 기토가 눌러주면서 이 뜨거운 기운을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갑목은 기토를 갑기합으로 묶어주면서 굉장히 애정 사이에 있어서 집착하고 이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목은 기토를 엄청 사랑합니다. 이 기토는 정제죠. 애착이란 것은 다른 말로 집착도 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남명에 있어서 갑오일주의 남명에 있어서 이 기토라는 것은 내 아내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초점 이 기운까지 갈 수가 있다. 너무 좋아하고 또 집착하고 하는 그런 기운 때문에 도리어 의심하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그 기분에 따라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기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천간에 여기 기토를 한번 올려보면 어때요? 지장간에 기토가 있으니까 그죠? 이 정화하고 기토는 걸록이에요. 걸록. 그러면 갑오일주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제잖아요. 그죠? 재물이죠. 아무리 없다 해도 항상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식의 재물이 나한테는 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적으로는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오일주의 남명은 어때요? 나의 아내는 참신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부지런히 재물을 보러 오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여명에서는 어떨까요?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은 경금이죠. 경금이라는 건 경우에 정관이네 그죠? 정관적인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지. 경우 바르고 따박따박 월급적으로 잘 갖다 주면서 자기 관리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갑오일주는 만나야 되고, 또한 갑오일주 여명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특히나 인호술, 범띠나 말띠나 개띠, 인호술은
이 12신살로 보면 여기가 장성이거든요. 장성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든 자기 본분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일단은 상관이에요. 상관은 어떻게 해요? 상관 경관하잖아. 그죠? 상관이 경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명에 있어서 결혼 후에 이건 자식이거든요. 그죠? 자식 놓고 남편과 좀 문제가 오는 것이 보통은 남편 하는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남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각기압으로 그죠? 재물을 벌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남편과의 분명히 그러한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상관으로 그죠? 나의 재능이라든가 기술 이런 창의력으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자식 낳으면서 이 자리에 그런 기운이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과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는 폭발력을 지녀요. 참지 못한다 그 말이죠. 화가 나면 그냥 뱉어내야 돼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말이거든요. 특히 오화는 제일 뜨거운 기운이잖아, 그죠? 그것이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에 한번 뱉어버리면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다가 뒤끝은 없죠. 자식을 한번 올려보면 병호, 정호, 양인 근록이잖아. 자식 기운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주 멋진 자식을 둘 수 있다는 거죠. 부모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하며 지혜로운 그런 자식을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명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난 뒤는 이제 자식한테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남편보다는 자식이 지금 남편 자리, 배우자 자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보다는 자식, 그렇게 됩니다. 이런 면 때문에 남편이 자식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다든가 멀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명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고 상관은 아까 관을 극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이라는 건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거든. 그럼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못하겠죠. 이 자식은 엄마 말을 잘 듣는 자식, 엄마하고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는 한 번씩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반항기거든요. 반항. 우리가 반항하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해라 하면 삼천포로 빠지듯이 다른 일 하고 말이에요. 은근히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불만이 많아. 무슨 불만이 많아도 불만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가지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로 보면 갑오일주는 천간에 이렇게 신금을 하나 단다든지 정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내 사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간판 하나 다는 형국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내 사업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목화의 기운이라는 게 전자정보, 요즘 미디어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유튜브 하기에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게 화술이잖아. 입담이 끝내주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대성하고 인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서 눈치코치컷 그 상황에 맞게끔 원변이 대단하거든요. 유도리가 대단히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갑오일주는 어디에 잘 맞냐면 상담, 교육, 영업, 가르치는 이런 쪽에는 대단해요.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척봄이 납니다. 수단이 너무 좋아.
응용력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응용력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배운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것을 잘 적용해가지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곧이곧대로가 아니잖아. 그 순간 유도리 있게 그 상황에 맞게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강의라든가 우리 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기 강사. 우리가 말하는 이 인기 강사는 다 이렇게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가진 개수나 임수, 인성을 가져가지고 이 상관을 쓸 수 있으면 이런 쪽에 종사를 한다면 너무 잘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이 갑오일주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삼사일어나란 말이에요. 삼사일언. 세 번은 내가 생각하고 한번 뱉으라 그 말이죠. 말을 잘못하면 시시비비, 우리가 말하는 관제수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쪽에 오르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한 말을 입으로 표현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한 연후에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남으로부터 칭송, 인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명예도 더 높일 수가 있다. 수균이 있으면 적당하게 이 화가 폭발하는 것을 조절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말하는데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반대로 또 이런 추구가 있으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분명히 좀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폭발력을 지니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은근히 집착하는 거고 폭발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폭발하면 무섭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오라는 것도 현침이 됩니다. 현침. 우리가 현침살. 그래서 손재주가 대단히 좋아요. 예를 들면 갑오일주가 이게 지금 창의력이잖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 헤어 디자이너다 이렇게 볼 때는 머리를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게 꾸며낼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창의적으로. 손재주가 그만큼 좋죠. 글을 쓰면 표현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한 거야. 또 빵을 만들더라도 케이크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있잖아요. 이런 코디,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현침이다. 원래 이런 현침들은 이게 침이잖아요. 그죠? 의사라든가 한의사, 약사, 침술 이런 쪽도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이 목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어린 새 생명을 부지런히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교육물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충천하는 이런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나의 손재주나 이런 현침으로 음식도 굉장히 잘 만들겠죠. 또 현침이란 것은 내 혀에도 이런 뭐예요? 무서운 침 같은 기운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바들 같은. 그래서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한 것도 아까 바로 그 이유예요. 이런 현침의 기운과 이런 상관의 기운으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감동을 주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주기 때문에 나의 소양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쪽 방면으로 가신다면 나의 일주로서 굉장히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